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 들리죠? 오늘은 우리 이게 우리가 강의가 맞춤식이다 보니까 동문서답하면 안 되니까, 그죠? 간염에서 간암으로 오신 분이 계시고, 우리 저쪽에 용혈성 빈혈, 아토피 우리 학생들 왔는데요. 요즘 암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나이 들은 사람의 암은 진행이 늦고 젊은 사람의 암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은 한 70대에서 암 오면은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나 수술해서 10년 감수하나 같으니까 그냥 살다 보면 또 그 이상 살기도 해요.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바이러스는 크기가 세균 크기의 1000분의 1입니다. 세균 걸르는 필터로도 안 걸러지고 유전자 수준이에요. 우리 몸에 세포가 매일 바뀌는데 하루에 600g에 1kg씩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11개월이 되면 11개월 전에 세포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1년만 지나면 내 몸의 모든 조직은 다 뼈까지 다 바뀌고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하듯이 간 세포가 이렇게 분열 증식할 때 이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의 세포의 유전자에 뒤 유전자를 끼워버려요. 그래 되면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세포가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다른 사람 걸 이식을 하면 내 몸에서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내 몸의 조직이 아니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엄청난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만드는데 그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 그래요. 태풍처럼 엄청난 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가지고 내 몸을 공격할 때 유전자가 변이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암이 오는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자리 잡고 자꾸 번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사타구니에 말 쓰는 거 압니까? 말 쓰듯이 이 균들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내 몸에 특별한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내 몸에서 자꾸 쌓여. 얘들이 못 가게. 얘들이 혈류를 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싸는 것이 이게 종양이에요. 그럼 종양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싸주지 않아서 얘들이 혈류를 타버리면 전신에 번져버리고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좋은 이게 번져나가지 못하게 싸고 있는 집을 갖다가 띠내버리면 이게 얘들이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그걸 자리를 잡으면 내 몸에서 거기서 또 번져나가지 못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가 아파가지고 맹장염을 칼로 이렇게 배를 걸 때 통증이 오겠죠. 그게 살리는 과정입니까? 죽이는 과정입니까? 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살이 나서 아프든지 몸에 어떤 문제는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걸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반응인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몸살이 가장 확실한 명현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겠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독소를 뺄 때 그 조직 속에 독소를 뺄 때 너무 독하니까 이 조직 속의 독소는 피 속에 들어왔다가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 조직 속의 독소를 피 속에 집어넣는 순간 피가 썩는 폐혈증으로 죽게 되니까 조직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전에 전기 용접하듯이 쇠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몸살 났을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요. 약을요. 그러면 진통제가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들어있는 독소보다 더 강한 독소가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조직 속에서 빼는 독소는 그만두고 들어온 놈 처리하느라고 일하러 갔기 때문에 기존에 빼던 게 손을 안 대서 통증이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내 몸에서 들어온 약독과 몸의 독소를 다 빼고 회복이 되면은 아이고 그 의사 선생님 약 잘 지어줘서 그렇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쉬운데요. 이 간은 옛날부터 속에 구더기 쓰는 줄 모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털을 자르고 손톱을 깎을 때 통증을 모르듯이 간은 1.4kg 인체 내의 최대 해독기관입니다. 천여 가지 효소가 500가지 화학적으로 독성을 해독하지만은 얘들은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먹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간이 회복되는 시간은 수면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자연치유할 때 뭐 음식이 좋다 하는데 사실은 저녁 굶어주는 게 제일 좋은 치료예요. 저녁을 굶지 않고는 어떤 자연치유도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이 저녁에 음식이 먹고 싶은 거는 사실은 몸이 원하는 음식의 욕구가 아닙니다. 이 소화기관에 이런 데 균이 많을 때 얘들이 밥 달라는 신호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뱃속에 왜 거세이가 들었나? 왜 그래 많이 먹는 거야? 회충을 갖다 거세이라 그랬거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만일에 저녁에 그렇게 배가 고프면 아침에는 더 고파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별로 안 고파요. 그래서 저녁에 먹고 나면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썩으니까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고 자고 나면 입이 쓰고 타들어가고 냄새나고. 그래서 우리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 걸려보면요. 코가 꼭 한쪽은 트이고 한쪽은 막혀요. 이 냄새 맡는 후각세포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계속 24시간 열려 있으면 이 냄새 맡게 하는 이 후각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이쪽이 구가 열리면 이쪽이 일이 열리고 교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한다. 그렇다면 간도 쉬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가장 잘 죽이는 게 뭘까? 구리입니다. 구리. 지금 아산병원 가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큰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병원 문 손잡이가 누런 노소로 된 게 있어요. 왜 노소로 될까요? 이 노쇠는 구리가 78%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균이고 바이러스고 접촉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척추뼈가 있잖아요. 닭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척추뼈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간이 다 있어요. 척추뼈가 없으면 간이 없어요. 근데 간이 없는 생명체는 구리가 들어가면 그 독성으로 죽어버려요. 균이 뭐 간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리가 갈 때 진동 에너지에 구리 파장이 같이 나가서도 죽여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노숟가락이라든지 옛날 10원짜리 동전만 냉장고 안에 넣어보세요. 냉장고 컴프레셔가 윙 돌아갈 때 그 진동으로 구리 파장이 나가서 냉장고 안에 균을 다 죽여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꼭 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구리를 많이 잡혀야 돼요. 녹그릇. 물도 녹그릇에 떠났다 드시면 좋겠죠. 물을 이렇게 담았다 먹으면 이 논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구리는 간을 통해서 쓸개를 통해서 이게 빠져나가거든, 그죠? 그럴 때 이 간 속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저 음식 뭐 인터넷 많이 보셨으니까 곡식 떡 위주로 해서 아침 점심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좀 굶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봐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우리 학생이 용혈성 빈혈이라 그랬는데, 용혈성 빈혈. 용혈성 빈혈이란 거 뭔가 하면 우리 몸에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 적혈구는 수명이 4개월이에요. 120일. 만들어지면 이렇게 120일 수명을 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우리가 현미쌀 보면은 그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죠? 백미는 없고. 근데 이렇게 이제 왕견은 더 딱딱한 껍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적혈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피막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피막이 뭔가 하면은 이 마이너스 전자를 띤 침의 점액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저 학생인데 가서 용혈성 빈혈인데 입 마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혈액순환은 혈관도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되어 있고 적혈구도 마이너스 전자로 이렇게 코팅이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기 부상열차처럼 붙지 않고 이렇게 달리게 돼 있는데, 전자파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음이온이 부족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지.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입이 어떻습니까? 마르죠. 그래서 이런 내 몸에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산소를 고갈시켜 버려요. 이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산화시켜 해독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산소거든요. 산소가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술 드세요? 소주 이렇게 마시면 새벽에 어때요? 입이 막 타서 붙어버리잖아, 그죠? 그 뭔가 뭐 알코올을 산화시키려고 산소가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약이 들어와도 고갈이 돼요. 우리 몸 안에 모든 이 분비물, 자동차로 치면 윤활유가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나 뭐 침이나 이 내부 장기, 관절이서 진액이 말라버리면 관절염이 될 테고, 당뇨 환자가 소갈병 아닙니까? 그죠? 췌장에서 이게 진액이 고갈돼 버리면 뭐가 될까요? 계속 입이 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갈병, 조갈증이라 그죠? 당뇨가 와버렸겠죠. 근데 뭐 우리 젊은 학생이 뭐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마시겠어요? 요즘 산소가 충분해서 독성이 안 생기는 환경이려면 우리 어릴 때 사는 환경. 자고 나면 방이 춥고 하면 추울 때는 뭐가 잘 나와요? 코고 침이고 나와서 이거 막 헐고 이랬잖아요. 요즘 아파트에 살면 애들 침 한 방울 흘립니까? 안 흘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적혈구를 싸고 있는 피막 자체들이 손상이 돼가지고 일찍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뇌로 날려줘야 되는데 그게 순환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이 만성 피로가 와버리고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고 몸도 무력해지고 여러 가지가 오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원인은 이 적혈구를 싸고 있는 피막의 손상인데 그 피막의 1차적인 물질은 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암 환자들이 항암제 쓰고 나면은 입이 말라 밥을 못 먹어요. 그 약독 때문에. 근데 침이 잘 안 나오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잠잘 때 바닥에 보일러 끄고 문 열고 좀 선선하게 자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와서 몸에 이 독성 물질을 빨리 해독하면서 침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춥다고 다 어떻게 해요? 겨울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문 닫고 따뜻한 데 들어가 버리면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옛날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만수무강 백세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소가 청암산 연구소인데요. 거기에 연구원만 3,000명이랍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 있던 서경환 씨라고 간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해서 TV도 나왔죠. 김일성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텐트 가지고 침낭 가지고 밖에 잤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 다음에 이제 목욕요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옥당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침을 이렇게 해서 잘 삼켰다는 거예요. 침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역류성 식도염, 속 쓰리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이 왜 쓰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산은 단백질을 녹여요. 위산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것이 위장 속에서 단백질을 녹이는데 똑같은 단백질인 위벽은 못 녹여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도 단백질 아닙니까? 그건 녹여요. 근데 똑같은 단백질은 위장은 안 녹여요. 근데 그 위산이 산도가 이쯤 되는데 이걸 파내가지고 피부에 대면 염산처럼 이게 타요. 그 정도로 강산인데 위장 안에서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식도는 말입니다. 점액이 안 나와요. 점액이. 위장은 점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막 열받으면은 물을 자꾸 마시잖아. 그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가 끓어가지고 산소가 고갈되면은 침이 마르듯이 위벽을 싸고 있는 점액도 분비량이 적어져요. 그러면 위벽이 10개 헐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위염이 되고요. 조금 심해져가지고 그 한 부분이 이렇게 파여버리면은 위궤양이 돼버리고요. 그게 진짜 뚫어버리면 천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몸에 진액이 고갈돼 버렸다. 점액이. 입이 마르면 이게 노화가 빨리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절에 이게 연골이 윤활유가 잘 가야 이게 오래 이게 지탱이 되는데 윤활유가 뭐 안 생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골은 한번 따라 버리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릎도 수술해야 되고 췌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바꾸지 않고 먹는 것만 바꿔가지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 아토피도 그래요. 아토피 그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이상하다. 아토피라는 말이 이상하다. 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일조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해하듯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류마티스도 그렇고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데요. 사실은 내 몸이 내 몸을 이유 없이 공격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거든. 아니면 세포가 유전자가 변이 되든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저도 요즘은 자연 치유한다는 나름대로 대가들을 참 여럿을 만나봅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게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만나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병에는 뭐가 좋다는 식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아로마 테라피라고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 나는 향기 치료죠. 아로마가. 그 향기 나는 걸 가지고 이제 호흡을 한다든지 뭐 먹는다든지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 향기 나는 식물이 종류가 많을까요? 한 종류뿐일까요? 엄청 많아요. 뭐 솔잎부터 해가지고 일반 향기 치료 뭐 하는 페퍼민트부터 해가지고 박하부터 뭐 수없이 많잖아요. 한 100종류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그것만 했을 때 도움이 될까요? 그건 어떤 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기는 면역계를 1차 면역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내 몸이 내 몸 스스로를 회복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2차 면역계를 씁니다. 그래서 2차 면역계로 성경에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은은 굉장한 살생제예요. 놋, 그 다음에 순이든 새비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나라나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허브를 쓸 수 있어요. 다른 거 되면은 부작용이 이제 없기 때문에 쓸 수는 있겠지요. 근데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저녁을 마음껏 먹는다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아마 신날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이 좋은 거, 입맛에 맞으면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따져봐서 소화기관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어요. 빨리 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보면 성경에 심령으로 능히 병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 말을 합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요? 뼈가 말라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암 환자들 방사선 치료하는 거 압니까? 이렇게 방사선 치료는 어떤 건가 하면은 세포의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를 튕겨내서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 이제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근데 이 방사선을 내는 것이 우라늄, 토륨, 라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강의 들어보셨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자연 방사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칼륨 40이란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고 콩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바나나도 많고 표고는 더 많고 다시마는 더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탄소로 바뀔 때 그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볶아서 먹을 때. 그렇게 되면 이 섬유질 속에 있던 칼륨 40이 흡수돼 가지고 장에서 열을 주기도 하고 뼛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핵 붕괴가 일어나겠죠. 1초에 한 4,100베크렐이면 1초에 4,000개의 원자핵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자체를 바꾸면서도 방사선 치료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대 잡으려 하다가 이제 초가 삼간 이제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어떤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은 소리로 소리를 잡아요.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소리와 반대되는 파장을 내 가지고 이 소리와 이 소리를 만나게 해주면 한 부분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듣는데 나는 아무 소리를 못 들어요. 여기 다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다 듣는데 저 뒤에 있는 장로님은 전혀 안 들리게 돼버려요.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이게 환자가 안 돼본 사람 모르지만 환자가 되면요 마음이 너무 수시로 불안하고 심리적인 이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 거의 다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시키느냐입니다. 물론 몸 안에 균들이 뿜어내는 독소에 의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만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서도 그것이 더 크게 증가돼요. 근데 그것을 갖다 그렇다고 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봤을 때 시집살이에 시달리면서 너무 억울함을 사귀지 못할 때 그걸 사귀라고 은비녀를 꼽아줘요. 어느 몸 안에 가슴에서 올라오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주 특별한 파장을 내요.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자양 수상이 응구슬이 담긴 은괴를 갖다가 선물로 주면서요. 이것을 옆에 두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니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병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생각이 각성이 될 때마다 이 내가 암이라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스트레스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아버렸잖아,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암을 금방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걸. 그러나 음목거리 하나 차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암에 좋다는 게 건강식품이 많지요. 이제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간이 자체가 해독기관이에요. 계속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잘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제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 바로 먹는 거, 그 다음에 2차 면역계로 우리가 녹그릇이나 음목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도 종기 아닙니까? 그죠? 종기. 종기면은 옛날에 종기 금 빼는 게 뭔지 아셨어요? 종기 생기면 뭐 붙였습니까? 이명래 고약 붙였죠. 이명래 고약. 근데 그 쇠비름이 이명래 고약 원료예요. 쇠비름 태운 제 9.6kg에서 600g의 수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쇠비름 같은 거 뭐 싸잖아, 그죠? 뭐 채소니까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독을 해독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어성초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차로 좀 따라 먹는다는 것도. 왜냐면은 썰파제, 그러니까 균을 죽이는 썰파제의 뭐 4만 배까지 강력한 기능을 가진다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성초나 이런 것들은 벌레가 안 먹어요. 뭐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약초 정도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은 어떤 강한 어떤 것을 쓰다 보면은 몸에 문제가 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 체험이기 때문에 하루 두 끼 아침 7시 점심 한두 시쯤 딱 먹고 저녁 굶고 일찍만 자면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체력 싸움 아닙니까? 네. 체력이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미네랄이에요. 그 미네랄은 광물입니다. 광물. 금속이죠.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금속 원소들인데 이 원소들이 이제 우리가 먹는 통곡류 현미의 껍질 속에 있다든지 천일염이 들어있다든지 뭐 이런 데 주로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먹는 거 이상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 흙을 만질 때. 흙을 만질 때 들어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농경사회에서는 자연히 모심으로 논에 들어가야 되고 논 삶아야 되고 뭐 밤매야 되고 흙과 떨어질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흙과 접할 때는 이런 병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은 땅과 멀어지면서 오는 게 있는데 이제 시내 살면은 하루에 한 번도
흙을 만지려고 해도 만질 장소도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면역력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 같아요. 흙을 접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 흙을 우리가 어떻게 접할까? 그 중에서도 뭐 제일 좋은 게 갯벌이죠. 그래서 사람들 머드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전라도 고창으로 이사 가는 것도 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가는데 흙을 우리가 만질 수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진흙팩을 해가지고 발라놓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비누, 치약, 로션, 샴푸는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뭐 왜 볶음국식하고 떡 파는 데서 왜 화장품을 제조해서 팔까? 비누, 샴푸, 로션, 치약은 다 쓰는데 그 속에다가 뭘 넣어놨는가 하면 화산재, 진흙벌, 광천수, 그 다음에 특별한 광물들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금속 이온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비누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세수 비누를 태우면은 끓음이 나요. 뭐가 막 플라스틱 타는 데가 나고. 근데 이 비누는 불로 태우면은 양초처럼 녹아버려요. 금속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여름에 햇볕 날 때 있죠. 비누 바깥에 이렇게 뜨거운 데 둔다고 비누가 녹지는 않아, 그죠? 근데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쇠를 잡아보면 쇠가 뜨겁죠? 이 비누는 여름에 뜨거울 때 밖에 내놓으면 그대로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양전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런 비누로 이제 우리가 몸을 씻고 또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고 이렇게 놓으면 하루 종일 이 피부에 뭐가 다 있습니까? 진흙, 뻘목한처럼 광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우리 몸의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생명의 흐름이 돌아가려면은 햇볕을 봐야 돼요. 햇볕을.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황달이 오면은 빛을 쬐줘요. 우리가 침 놓는 자리죠. 피부에 침 놓는 자리가 경락입니다. 이 경락 속에 에너지가 흐르고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하는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호르몬이 흐르는 관이 여러 다발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경락은 빛이 자극해야 작동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 햇볕을 거의 못 보고 살지, 그죠? 그럼 우리가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듯이 빛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한 100여 종의 그 많은 금속의 원소는 빛의 융합, 핵 융합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수소가 융합이 되고 헬륨이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철, 응, 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열에 의한 핵융합의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속 원소들이 있는 뻘을 우리가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비누를 써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얘들이 어디를 자극해요? 경락을 자극해요. 경락을. 그렇게 해서 이게 생명의 흐름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자동차 고칠 때 이런 게 있죠.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엔진 아무리 손봐도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타트라는 게 음식, 햇빛, 공기, 운동, 수면 뭐 이런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사실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땅을 밟지 못하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햇빛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 서울 사람들 지하철 타고 새벽에 출근해서 건물 안에 살다가 해가 져서 지하철 타고 오면 햇볕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쁠수록 이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친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꾸 간이 안 좋다고 해서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오면 묻는 것이 뭐 간에 암이 뭐 몇 개 있고 그걸 안 물어요. 내가 아까 뭐 물었습니까? 소화 잘 됩니까? 생명력이 없어지면요 소화력이 끝나버려요. 소화력이 살아나면 간도 살아나요. 소화력이란 건 뭔가 하면 차로 치면은 바디입니다. 프레임이에요. 이것이 제자리를 잡고 존재하는 이상은 그 위에 본체는 어떤 것도 다시 갖다 붙여서 리모델링이 되고 된다 이 말입니다. 고장난 것도. 근데 차체가 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은 우리 몸의 기초고 토대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실제로 암과의 전쟁에서 싸움은 암과의 싸움이 아니고 소화력과의 싸움이고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고 식탁 위의 대쟁투입니다. 그래도 사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그 음식 외에는 다른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도시의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더란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몸 안에 균이 많으면 식욕이 많이 땡긴다 그랬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자기가 술 취한 것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술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음주 측정 혈액을 빼서 검사해 봤더니만 알코올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모를 가지고 술을 만들듯이 이 소화기관에 효모가 대량으로 번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위스키 그 독한 술 7잔 먹은 양의 알코올 수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관에 균이 제일 많이 삽니다. 한 사람당 뭐 한 1kg 정도가 거의 소화기관에 사니까. 근데 이 유해균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일까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소화기관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등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등신불. 신라의 김교각 스님은 지금 중국에서 사람이 이 죽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금을 입혀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일본은 뭐 한 200여 구 등신불. 이 등신불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안 먹고 마지막에는 오철 먹어요. 오철. 그리고 오철 바르고. 오치 방부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돌 항아리 같은 데 딱 넣고 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똑똑 두드렸을 때 소리가 나면 살았고 아니면 죽어 무슨 밀봉해 놨다 나중에 판에서 안 썩으면 그 산채로 이제 하나의 이제 부처가 되어 버리죠. 등신불이 되어 버리죠. 우리 몸의 부패를 막는 거.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한국에서는 옷이 최고였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아라비아 남부 오만에서 유향을 가지고 갔는데 유향이 그때 당시에요. 황금하고 같은 무기로 바뀌었어요.
그 이집트 유향도 송진이고요. 옷도 송진이고. 그 다음에 몰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몰약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을 때 방부제로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이집트에는 사람들이 그 죽었을 때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동굴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다 유럽 사람들이 갖다가 갈아 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고기 먹고 소 안 될 때 그 미라를 갈아 가지고 상비약으로 다 먹어버려요. 그 약 이름이 무미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성경이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유향과 몰약은 입에 잇몸의 염증, 충치균, 위에 헬리코박터까지 다 죽여요. 유해균을 특별히 유해한 그람 음성균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죽이는데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방부 효과로 죽여요. 항생제는 세균의 몸의 내부에 단백질을 파괴한다면 방부 효과는 우리가 생선이 썩을 때 소금을 뿌려놓으면 썩지요. 또 우리가 매실을 갖다가 담그면은 설탕을 넣으면 매실이 쪼글쪼글해져, 그죠?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물질의 삼투압에 의해서 내부의 물질을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향과 몰약은 이걸 먹게 될 때 균에, 소화기관에 있는 나쁜 균의 체액을 빼내가지고 죽여버려요. 내성 없이. 너무 싱겁게는 잡수지 마세요. 예, 소금도 일종의 방부제입니다. 미네랄이 보고고 방부제고.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 쓴다면 유향과 몰약이나 이런 건 송진이잖아, 그죠? 송진을 쓴다든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또 불안해서 살지를 못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저녁을 굶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잘 목숨 걸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함께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필요하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 뭐 질문 있어? 저녁 안 먹을 자신 있어? 그렇게 하면 괜찮아. 안 먹으니까 어때? 몸이 좀 안 가벼워? 붓는 것도 없고, 그죠? 응. 부신피질 호르몬제, 그거 먹으면 몸이 막 부어버리고 미쳐버린다고, 적혈구도. 그거 잘하면 돼. 원인은 내가 입이 마른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눈물샘이 말라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위액이 안 나와 속이 쓰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저 학생은 이 적혈구로 싸고 있는 점액이 말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부위만 다르지 똑같은 원리거든. 이렇게 그런 거 스마트폰 하거나 뭐 이런 거 은사 패드 꼭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식초요. 식초는 안 돼요. 식초는 피를 썩게 하고 그거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밥이 주식 아닙니까? 인간이 곡식이, 그죠?
곡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침인데 이게 알칼리예요. 식초는 산성이거든요. 소화되면 알칼리지만 이게 들어가면은 밥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파괴하면서 이게 술이 됐다가 식초로 바꿔주는 게 그 뭐라 그럴까 효모잖아, 그죠? 얘들이 여기서 반류를 일으켜가지고 가스가 차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독성을 간이 다 안아야 되는데 방구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속 붕붕붕붕 나오고 트림 꺽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먹으면 피가 썩게 한다, 이죠. 피를 썩게 한다. 뭐 정상적으로 가끔 낄 수는 있는데 식초 먹고 나면 그냥 달고 살아요. 트림도 계속 달게 되고. 식초는 주로 이제 육류나 생선을 먹을 때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단백질. 근데 우리는 주식이 밥인데 그걸 먹어봐야 간도 부담이 더 크죠. 항암을 하고 나서도 수치가 간암 수치가 잘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 가서 그 명의분한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식초 먹기를 시작을 했는데 항암 해갖고도 안 떨어지는 수치가 간암 수치가 정상 수치까지 한 번씩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거의 한 2리터 이상 마시는데 500리터 물통에. 자, 근데 이게 수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염이라는 걸 우리가 수치로 알잖아, 그죠? 복잡하게 생기지 말고 간염이라는 간이 골마버렸어. 염증으로. 그럼 고름이 생기겠죠. 그 고름이 피 속에 들어간 수치가 간염 수치예요. 그럼 종기가 생겼을 때 그게 그대로 깔아앉아요? 골마 터져야 깔아앉아요? 그럼 골마 터질 때 그 고름이 피 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쁜 건가요? 그게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니까요. 혈압이라는 게 아침 다르고 낮에 다르고 저녁 다르고 시간마다 다 달라요. 당도 그렇고. 우리 몸에 이 사이클을 가지고 그래프를 움직이는데 그 곱는 걸 갖다가 곱지 않게 딱 해놓으면 그게 그대로 상나요? 덩어리져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나쁜 거면 내 몸이 아파요. 근데 정상생활 하거든. 그러면 골만데 그 수치 고름 덩어리가 잘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다 빠지고 나서 가라앉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수치를 가지고 병을 논하는 거는 잘못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가면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기다려도 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정상 생활하고 있고 소화 잘 되고 하면은 그 수치라는 것은 그 염증이 생겼을 때 그 노폐물은 어차피 피 속으로 들어가서 해독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혈액을 채취했을 때 수치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제가 천연 식초 공부를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천으로 시골로 이사를 지금 내년 초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식초를 마시고는 이렇게 진하게는 안 마시지만 한 20리터? 20 정도. 식초 마시면요 춥고 살이 계속 빠져버려요. 피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보다는 이런 식초. 소화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게 제일 문제지. 예, 그것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먹는 곡식 소화액을 다 파괴해 버리니까. 식초의 산이 밥을 먹고 식초물을 타서 먹어봐요. 토해 보세요. 쌀이 그냥 올라와 버려요. 소화가 안 돼요.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식욕을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봐서 식초만 끊어도 식욕이 조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이 에너지로 흡수되지 않게 막아버리니까 저장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음식이 땡기는 게 당연하죠. 그럼 아침, 점심은 이렇게 한식 위주로 식사를 정상적으로 해도 될까요? 어쨌든 곡식 위주로, 그죠? 예. 현미밥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곡식하고 떡 위주로 해서 반찬 좀 말린 나물 해서 잘 드시면 되죠.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쓴 생리학 책에도 보면 식초는 피를 썩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원장님 그 볶음국식을 먹으세요. 예. 이게 이제 저희는 현미식도 하고 있고 이제 볶음국식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볶음국식을 먹고 있고 가족들은 이제 현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미식이 이제 보통 이제 특히 둘째 아이가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이제 많이 씹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리 씹어도 화장실 가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입에서 많이 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볶음국식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왜 많이 씹어야 되는지 씹는 이유의 중요성은 첫째는 야구 선수들이 야구할 때 보면 항상 뭐 씹읍니까? 왜 껌 씹을까요? 그 어금니를 양치질만 한 5분 해도 근력이 2배가 늘어나요. 여기 근육과 척추 근육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걷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접하는 운동이 씹는 운동, 그죠? 이걸 해서 이게 척추 근육을 살리는 거예요. 한 45kg 겨우 들던 사람이 7, 80kg 들어버려 이게 씹고 나면은. 야구 배팅을 할 때 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척추에 힘을 주는 방법이 어금니에 씹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애기 놓을 때 힘 못 쓰면은 육가치 같은 거 얻어 물어요. 어금니 무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자세를 딱 서서 보면은 자세가 다 틀어져요. 척추 만져요. 이게 틀어지면은 척추에서 간이고 위고 다 신경이 흐르잖아요. 그 신경이 눌려버리면은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면은 뭘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우리는 소화에만 치중을 하는데 이 척추가 어떤 신경이 눌렸을 때 목 디스크만 와도 허리 못 쓰고 방광염 생기고 소화 안 되고 이게 다 척추막 마사지 좀 또 풀려나가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척추관을 타고 내려가는 신경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데 그 척추뼈를 잡아주는 것이 척추뼈가 아니고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기초가 씹는 데서 시작이 돼요. 씹는 데서. 저희 아이는 아침, 점심 그 식사하고 일찍 자고 잘 씻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좀 선선하게 자고 하면은 열이 나면서 하면은 입 마르는 게 없어지면 저 병은 낫는 거예요. 집에 가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찾아보세요. 이 몸에 어디에 진액이 많으냐에 따라서 막 눈물도 안 나오고 뭐 침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증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증세가 우리 저 자매 같은 경우는 이 적혈구에 왔다고 생각하면은 간단히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치료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주셨지만 아까 샘포가 새로운 샘포가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도 계속 4개월 아닙니까? 그죠? 해보면 뭐 뼛속까지 바뀐다 그러지만은 저녁 딱 굶으면 하루만 지내도 그 이튿날 내 기분이 달라요.
독소가 침투하면 우울증이 와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간의 병은 간을 안 다스려요. 위장을 다스려요. 위에서 썩으면 간에서 다 책임져야 되거든. 고기 한 저릇만 먹어도 청산가리보다 더 독합니다. 간에서 해독 못하면 죽어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그 간을 보지 말고 피를 봐야 되는데 음식의 소화가 죽고 사는 문제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음식을 바뀌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또 한번 봅시다 하면서.